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라즈마 안에 존재하는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동이란 이렇게 무언가가 시간에 따라서 진동을 하고 공간에 따라서도 전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 밧줄을 잡고 흔들었을 때 그 밧줄의 진동이 밧줄을 따라서 전파되는 현상이 바로 대표적인 파동입니다. 이 파동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동수와 파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진동수 오메가는 말 그대로 시간당 진동하는 횟수, 즉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고요. 파장 람다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 즉 얼마나 긴 거리로 진동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 람다의 역수를 파수 K로도 표현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진동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즉 진동수가 높은 것이고, 공간에 따라서도 이렇게 짧게 짧게 진동하기 때문에 파장은 짧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란색 진동은 진동수는 낮고 파장은 긴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 파동을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로 많이 표현합니다. 혹은 대학교에서는 좀 더 멋있게 익스포넨셜 함수와 복소수로도 표현하곤 합니다.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실수 부분을 뽑아보면 앞에서의 코사인 함수와 동일한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할 내용은 바로 플라즈마 안에 존재하는 고유 진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리잔이나 다리 혹은 분자들이 고유 진동수가 존재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플라즈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된 1차원 플라즈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전자를 이렇게 살짝 이동시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온은 훨씬 무겁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들은 위쪽에 있는 플러스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고무줄이나 스프링의 복원력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 이동한 전자들은 다시 아랫방향의 전기적 인력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전기적 인력 때문에 위아래로 진동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플라즈마 고유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간단히 유도해 보긴 하겠지만 이때 진동하는 진동수는 이렇게 플라즈마 밀도에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플라즈마 밀도 N이 높을수록 전자와 이온 간의 장력이 세져서 빠르게 진동하는 것이죠. 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중요한 가정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플라즈마의 무작위적인 운동, 즉 온도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자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전자들은 단순히 이온과의 인력에 의한 끌어당겨짐 말고도 무작위적으로 운동하는 성질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무작위 운동으로 인해서 전자들은 서로서로 충돌하고 앞에서의 플라즈마의 고유 진동이 주변으로 퍼지게 됩니다. 마치 공기 중에서 공기 분자들의 떨림이 서로서로 충돌하면서 전파되는 소리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전자들에 의한 음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파동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진동수 오메가가 파수 K에 의존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K에 비례하는 계수의 전자 온도 TE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전자들의 진동이 전파되는 파동을 우리는 물리학자 랭뮤어의 이름을 따서 랭뮤어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플라즈마가 이온화된 기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단 말은 일반적인 기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파동은 다 플라즈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주변 공기에서 존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파동은 바로 빛과 소리입니다. 혹은 전자기파와 음파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전자기파와 음파는 플라즈마에서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앞에서 봤던 랭뮤어 파동이 바로 전자에 의한 음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플라즈마 안에서의 빛의 거동, 전자기파의 거동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 음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기와 같은 일반적인 기체에서의 음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체도 유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체 방정식을 통해서 기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운동 방정식에서 로렌츠 힘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방정식들을 잘 연립하고 성형화라는 기법을 사용해주면 우리는 기체 안에서의 진동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즉 음파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음속이 기체 분자 온도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체 분자들이 온도가 높아야지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가 도미노처럼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체의 음파와 마찬가지로 플라즈마에서도 이온들의 움직임이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 도미노 효과가 음파를 전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첫 부분에 소개했던 전자들의 음파 외에도 이온들의 음파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점은 기체의 음파는 기체 분자의 온도가 있어야 전달될 수가 있었는데, 이 이온의 음파는 이온 온도가 0이라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도 과정은 스킵하겠지만 실제로 이 플라즈마 속에서의 음파를, 음속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온의 온도가 아니라 전자의 온도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온 온도가 0이라도 전자 온도만 0이 아니라면 음파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온들은 결국 하전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들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서로 전기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음파는 무거운 이온의 도미노 효과이긴 하지만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매개체인 전기장은 이온이 아닌 훨씬 빠른 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에 의해 결정된 전기장으로 이온들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전달되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에서의 음속이 이온 질량과 전자 온도 이렇게 교차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앞에서 봤던 플라즈마 고유 진동의 진동수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유도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공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우리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전자 온도는 0이라고 가정하고 압력을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태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되게 되고 전기장 효과를 위해서 맥스웰 방정식 쭉 가우스 법칙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개의 방정식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선형화라는 기법을 사용할 것인데요. 이 선형화란 어떤 진동하는 물리량을 이렇게 초기값과 진동하는 값으로 나누고 이 진동하는 값이 매우 작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전자밀도 N2가 원래 값인 N0와 진동하는 값인 N1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N1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N1의 제곱과 같은 항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차항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자가 진동하면서 전자의 속도와 전기장도 같이 진동하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초기값과 진동값으로 나누어 줍니다. 다만 이때 전기장과 속도는 초기에 0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는 값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 꼴로 진동하는 물리량의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ik의 곱으로 바꿀 수 있고 시간에 대한 미분을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표현식들을 그대로 위에 3개의 방정식에 대입해주고 연립을 해주면 이 진동의 진동수인 오메가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모든 유도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실 비전공자들에게는 어렵기도 합니다만 한번 이 과정에 익숙해져 놓으면 플라즈마 이론 연구에 많이 활용되곤 하니까 한 번쯤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하지 못했던 전자기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